안녕하세요. 팬글로벌 서주영 대표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한 것인데요. 우리 셀러센트럴에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A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존까지 붙여서 ABA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브랜드 어널리틱스, 브랜드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브랜드 어널리틱스는요, 아마존에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하신 그런 판매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어떤 데이터, 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기능은 2019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자, 이 브랜드 분석, 이 BA는 고객 쇼핑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검색 쿼리라던가 아니면 뭐 구매 행동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종류에 있어서의 보고서와 각종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보고서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본다면 고객 충성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번째가 검색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객 행동에 대한 분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이 또 두 개, 세 개씩의 하위 카테고리 부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브랜드 분석은요,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얼마나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세워야 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 워킹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런 식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화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는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셀러센트럴에 접속을 하시면 좌측 메뉴 중에 브랜드 메뉴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브랜드 어널리틱스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에 커스터머 로열티 어널리틱스, 서치 어널리틱스, 그리고 컨슈머 비헤이비어 어널리틱스,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각각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서치 어널리틱스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치 어널리틱스는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셨는데 카탈로그와 검색 쿼리와 에이션별 상위 탑 검색어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한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카탈로그 성과 분석인데요. 브랜드 카탈로그 성과는요, 고객이 검색 쇼핑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퍼널, 이 쇼핑 여정 전반에 걸쳐서 내 브랜드 제품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제 노출, 얼마나 잘 노출이 됐느냐, 얼마나 클릭이 잘 일어났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장바구니에다가 내 상품을 추가를 했느냐, 또 얼마나 구매 전환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 참여 지표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지표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보고서를 드리는데 이거의 기초가 되는 게 퍼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퍼널을 고객 여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미 아마존에서 셀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퍼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제 잘난 척 해도 됐나 모르겠는데 아마존에서 이 퍼널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막 알리고 뭐 컨퍼런스 때 이야기하고 셀러 센트럴에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막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미 2021년 3월경인가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퍼널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에 그게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퍼널 영상,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아주 기초 개념이라던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원래 이 퍼널 마케팅 전반에 사용이 되는 이 퍼널 이론을 가지고 아마존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한테 맞게 고객 여정을 4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4단계입니다. Awareness, Consideration, Conversion, 그리고 Loyalty, 이렇게 돼 있죠? 자, Awareness는 내 상품을 고객들한테 노출시켜서 인지를 시키는 거고, Consideration은 인지가 됐으니까 내가 그걸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사볼까? 하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확
끌어당기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컨버전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샀더니 어라 생각보다 괜찮네? 라서 한 번 살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서 계속적으로 내 거를 사다 보니 내 상품에 뭐가 생겨? 로열티, 충성도가 생겨. 이 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퍼널은 아주 작게 4단계서부터 9단계까지도 나눌 수는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퍼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존이 내 브랜드의 그 상품별, 우리는 그걸 에이신이라고 하죠. 에이신별 노출 클릭 장바구니 추가 구매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성과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런 표지요. 자, 이렇게 검색 카탈로그 성과 보고서는요, 검색 쇼핑 그 퍼널에서 제품의 성과 분석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서 전략에 대해 어떤 재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고민을 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성과가 낮은 것이 있다면 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게 있다면 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퍼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 단계가, 내 브랜드 상품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어웨어네스 인지를 시켜야 되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요거를 내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볼까? 하는 생각을 만드는 그런 클릭에 집중하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 컨버전, 구매를 확 땡겨서 내 상품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 집중하는 단계인 건지에 따라서 같은 표이지만 분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지금 그거를 다 각각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출에 집중을 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세워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부터 5번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전환율이 최대 11.13%에서 7.14%까지 나옵니다. 구매율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는 1에서부터 3% 정도를 평균 구매 전환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마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아마존은 잘 판매가 되면 될수록 15%도 나오고 20%도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은 10% 안팎 내외 정도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겁니다. 7번 상품 한번 보시겠어요? 7번 상품은 우리가 지금 매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매 전환율이 여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1.34%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데라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바로 확인을 해봐야죠. 왜 이렇게 나쁜 건가? 뭐 때문인가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얘는요, 지금 11,856번이나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299번의 클릭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클릭률이 2.5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릭률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내 상세 페이지까지는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2의 클릭률이 높다, 낮다? 높다. 낮지 않은 거예요. 평균 클릭률은 0.3에서 0.5 정도로 칩니다. 그러면 내 상세 페이지, 우리는 그걸 PDP라고 하거든요.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299명이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무려 40%에 육박하는 118명이 장바구니까지 넣어놨어. 오호, 괜찮죠? 그런데 뭐야, 실제 구매가 장바구니에는 118명이 넣는데 실제 구매는 몇 건밖에 안 됐어? 4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까먹는 내 잠재 고객들이 많다라는 소리잖아요. 혹은 그렇게 넣어두고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하다가 다른 상품을 샀을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지만 어찌됐건 내 잠재 고객들이 내 거를 구매를 안 했다라는 거니까 내 고객들한테 여러분, 내가 아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나를 잊지 마세요. 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자, 그걸 무엇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때 좋은 게 뭐예요? BTP입니다. 아, BTP? 이게 뭐야? 자, 브랜드 테일러드 프로모션의 줄임말입니다.
자, 얘는요, 브랜드 맞춤형 프로모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 BTP는요, 여러분들의 셀러 센트럴에 있어요. 얘도 역시 브랜드 등록을 완료한 셀러들에게만 제공이 되는 것들인데요. 자, 이 BTP는요, 11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 11개는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룹. 11개의 그룹으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타겟을 해서 개별적으로 프로모션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이게 지금 BTP 화면이거든요. 신규 고객 확보 탭이 있어요. 브랜드 장바구니 유기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면서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지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메뉴 다 열려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열려는 있는데 열려있다고 사용할 수 있느냐?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마존이 그렇게 해주지 않죠. 그렇게 되면 너무 쉽죠. 아마존 셀러로. 이거를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이제 신규 브랜드 오너분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고객, 잠재 고객, 어디언스가 최소 각 그룹별로 1000명이 있어야지만 이 기능들이 열려요. 각각. 잠재 고객의 장바구니에 넣어져 있는 상품수가 1000개 이상. 그러면 장바구니 유기자가 이게 열려요.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도 지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12만 개가 넘죠? 12만 5천 개가 넘죠? 그래서 이게 열린 거예요. 1000개가 미만이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여러분들께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고, SD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언스 타겟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매출을 일으켜야 이제 BTP 이 기능이 열릴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지금 요 보시는 얘 보시면은요 1번 상품입니다. 1번 상품은 무려 91,000번이나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클릭이 몇 번이 있었습니까? 1590번이 있었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682명이 넣었어요. 자, 그런데 구매는 몇 명? 177명이 했다 그러죠? 그래서 전환율이 몇 프로? 11%. 굉장히 높아요. 11%나 되는 높은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전환율 좋잖아요. 우리 매출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트러블 슈팅이 필요할까요? 얘는 너무 좋은데 뭐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아니에요. 얘도 트러블 슈팅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클릭률이에요. 자, 클릭해서 들어오면 지금 이 상품 1번의 상품은 클릭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상당수가 구매를 한다는 것이 데이터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클릭률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1.73%밖에 되지 않아요. 클릭률이. 물론 절대적인 클릭률은 높죠. 1.73이나 되니까 높은데 이 브랜드 제품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클릭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은 왜 클릭이 안 일어났을까? 이걸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검색 결과창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 요소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클릭이 낮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뭘 보셔야 돼? 이미지, 평점, 리뷰수, 가격. 이거는 반드시 섹도로 보셔야죠. 자, 이렇게 이들이 다른 1페이지에 보여지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부터 바로 개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 성과 보고서는요, 상품별, 즉 A신별 성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거를 넘어가야 돼요. 아직 아마존 가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웨비나 신청하기. 두 번째, 웨비나 참석 화면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 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조사부터 상품 등록, 배송 준비까지 아마존 신규 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웨비나 신청하세요. 자, 다음 거 뭐냐?
검색 쿼리 퍼포먼스입니다. Search Query Performance인데요. 자, 얘는요, 고객이 내 브랜드 제품을 보고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 1000개의 검색어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전체 쇼핑 터널에서 각 검색 쿼리의 성과를 분석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분석하는 방법 뭐 노출되고 클릭하고 구매하고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할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검색어 쿼리 점수와 검색 쿼리 볼륨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고요. 또 각 항목들이 가지는 의미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보다는 이 각각의 항목들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검색 쿼리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1에서부터 1000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키워드의 인기도와 브랜드, 내 브랜드 제품과의 관련성을 측정을 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도와 관련성이 더 강하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이 좋은 겁니다. 1000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그 옆에 있는 검색어 볼륨, 요 검색어 볼륨 항목 여기 얘는요 이미 우리가 많이 알아요. 얘는 특정 기간 내에 아마존에서 키워드가 그 검색이 된 어떤 그 정확한 횟수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됐는가 그 횟수이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의 그 검색 수요, 그 수요를 구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총 개수가 있죠? 자, 이 총 개수는요, 쿼리에 대해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타난 총 제품 수예요.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키워드를 넣었어요. 키워드를 넣었으면 아이브로우 펜슬이라고 쳤어요. 그럼 아이브로우 펜슬에 검색된 상품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 60개 정도가 나오죠? 카테고리마다 나오는 상품 수는 다릅니다. 전체 상품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일별로도 볼 수 있고 뭐 월별로도 볼 수 있고 주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그 기간 내에 전체 검색을 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노출이 되는 전체 상품 수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전체 상품 수가 이 총 개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브랜드 수가 있죠? 이 브랜드 수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마다 나타나는 내 브랜드 제품 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총 개수의 내 브랜드 제품 수. 그래서 브랜드 점유율은 뭡니까? 이제 쉽죠? 전체 나타나는 개수 중에 내 브랜드 제품이 차지하는 결과값. 그게 점유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구매자들이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색 결과가 첫 번째 페이지에 41만 개 정도의 제품이 노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내 브랜드 제품이 26,000개가 노출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무려 63.25%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굉장히 행복한 수치입니다. 거의 내가 이 해당 키워드 검색을 내가 꽉 잡고 있다.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내 제품이 많이 노출이 된다. 그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예상과 전혀 달랐지만 이게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내 광고든 내 상세 페이지든 내 뭐 서치텀이든 어딘가에든 바로 다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클릭수와 장바구니 추가수, 뭐 구매수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이치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 분석은요, 여러분 브랜드 제품이 만약에 한 개면 동일하겠지만 여러 개라고 하면 그 브랜드 토탈로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의 상품이 10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상품 10개 A신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걸 분석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면 클릭률이 낮은 경우가 있겠죠? 자, 클릭률이 낮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해야 돼요? 이미지, 평점, 리뷰수, 가격, 세토. 예, 다시 여기서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검색 쿼리 퍼포먼스에서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클릭률까지 높았어. 클릭률까지 높았는데 전환율이 높지 않아.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뭘 수정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 상세 페이지, 리뷰, 가격, 그리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바이바라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잘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노출은 많은데 아예 클릭이 적거나 전환이 낮은 키워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키워드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해당 키워드는 광고에서 제외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결국 이렇게 검색 쿼리 퍼포먼스는요, 키워드 전략, 그리고 광고 최적화, 제품 페이지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고요.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노출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전환율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시로, 너무 수시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건 2주일에 한 번이건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같은 검색 분석 카테고리에 있는 세 번째, 상위 탑 검색어 있죠? 탑 서치 텀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드와 관련된 상위 검색어를 특별히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 그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거 우리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검색 쿼리 퍼포먼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는 상위 검색어라는 건 뭘까? 이 상위 검색어는요, 내 브랜드에 관련된 거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켓플레이스, 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인기 있는 모든 검색어와 해당 검색 빈도 순위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넓게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분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초기에 딱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요, 어떤 셀러가 접속을 하더라도 다 똑같은 화면이 보여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보고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조건들을 넣어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기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한 기간 내에 각 검색어에 대한 클릭된 상위 브랜드, 또 3개의 상위 클릭된 카테고리, 그리고 클릭된 3개의 제품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1, 2, 3위 브랜드, 카테고리, 상품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9월 29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토일렛 페이퍼가 가장 검색 빈도가 높았고, 그리고 이 검색어로 가장 많이 클릭한 브랜드는 아마존 베이식스, 차민, 그 다음에 엔젤 소프트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클릭된 카테고리는 헬스 앤 퍼스널 케어 하나, 그리고 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얼, 앤 사이언티픽, 서플라이스 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이었다.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가 많이 클릭이 됐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클릭된 상품 3가지의 점유율과 전환율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아마존 내에서 고객들의 관심 상품을 시시각각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달리 말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얘는요, 이제 큰 시장 차원의 결과잖아요. 그죠? 내 상품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싶을 때에는 서치 텀에 내 상품의 메인 키워드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키워드, 내 상품과 연관이 있는 그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 빈도 순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상품과 관련된 빅 경쟁자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키워드가 만약에 내 상세 페이지에 없다. 그러면 추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 경쟁자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해당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상품 타겟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공격적으로 광고를 운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검색 분석 카테고리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제품 페이지와 광고에 전략적으로 통합을 하셔가지고 제품 매출을 종합적으로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재구매 행동 분석이라던가 그 다음에 고객의 로열티 분석이라던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다 설명을 드리면 지루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릅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봬요. 바이바이.